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금융 이야기는 도대체 금융이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금융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에는 혈액이 건강하게 돌아야만이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즉, 한 가지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것, 이것을 경제라고 하죠. 이 경제의 저변에 그 밑에는 항상 돈의 흐름이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돈의 흐름을 우리는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인체에서 혈액이 잘 돌지 않을 때 그 부분에 고장이 생겨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생산에서 원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은 코로나 때의 높은 금리가 금방 떨어질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에서 돈의 흐름이 막혀서 지금은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도 발급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지역 간, 계층 간 또는 세대 간의 그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에 의해서 분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하죠. 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저변의 돈의 흐름을 우리는 특별히 금융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금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 속에서 금융은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븐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번 돈은 잘 쓰고, 또 쓰고 남은 돈은 모으고, 모은 돈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야 합니다. 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빌리기도 해야 돼요. 빌린 돈은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잘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고 잘 지켜야 하겠죠. 이렇게 7가지를 조화롭게 할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금융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렇게 벌고 쓰고 모으고 불리는 부분은 재무설계란 내용으로 강의를 다니고 빌려서 잘 갚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신용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본인의 돈의 흐름을 막아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돈의 흐름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빌려서 잘 갚지 못했을 때 물론 본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본적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세무 조정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강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는 448만 명이나 됩니다. 나는 금액으로 572조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1인당 1억 3천만 원, 2023년 2분기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내 소득의 62%는 여기에 쓰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물론 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현재 소득으로 갚아나가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대출 다중채무자입니다.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라고 하면은
보통 세계 금융회사 이상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막 돌려받기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려받기는 대개 보면은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3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대출을 돌려막기 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역대 최고예요. 이런 분들이 물론 본인의 책임이 하에 갚아 나가야 하지만 코로나 때나 또는 IMF를 겪으면서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일 수만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전에 커피숍을 열기 위해서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발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외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문도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바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불이행자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면 과거의 말로 신용 불량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3년 현재 약 8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대학교 수능 시험을 가장 많이 보던 시기가 이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은 물론 한 40만, 67만 명 이렇게 되었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소문을 내고 이렇게 표시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자들이 IMF 지난 이후에는 약 3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돈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돈의 흐름을 끌어주기 위한 제도,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